안녕하세요. 꽃피는 나왔습니다. 쌀입니다요. 자, 흰색 쌀이는 흰 쌀이, 또 핑크는 핑크 쌀이, 보라는 또 보라 쌀이, 복색 쌀이, 아주 진한 찐분홍 쌀이, 이렇게 쌀이 종류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요, 요 세 포트를 데려다 놨는데요. 1종에는 14,000원짜리예요. 3종에 이렇게 4만원씩 이렇게 나가서요. 저도 이렇게 3종을 데리고 왔는데요. 나무는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만 꽃몽울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자, 이 꽃몽울이가 온 상태가요. 색깔마다 달라요. 이건 흰색. 그다음에 요거는 복색이에요. 복색 쌀은 또 이렇게 좀 적게 이렇게 와 있죠. 자, 이건 또 핑크 쌀이에요. 쌀이마다 색깔별로 이렇게 꽃몽울이가 오는 게 많이 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적게 오는 게 있어요. 원래 그 있는 거에서 제가 제일 왜소한 걸로 이렇게 골라왔어요. 항상 분갈이 영상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우스님 거는 밥도 많고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온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다 그러시는데 아마 갈 때는 요거보다 전부 다 아마 좋은 상태로 갈 거예요. 여기 포트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목대는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전에 제가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는 게 해놓은 게 있어요. 보라 쌀이 18,000원짜리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상태가 좋죠. 자, 요거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보라쌀이에요. 이거 밥이 또 18,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또 노을노을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 요것도 보라쌀이에요. 요거는 들꽃사랑에서 2만원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그렇게 그 목대는 굵진 않은데 밥이 농장에서 얼마나 잘 키웠는지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대로 연탄가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꽃이 아직 개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좀 까맣게 돼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또 이렇게 하얗게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라쌀이를 미리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요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한 달 넘었습니다. 보라쌀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쌀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가지고 왔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우다가 또 추석 무렵쯤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포트의 흙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자, 이거 오늘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흙을 제가 비벼놨는데요. 토동이 흙 1, 야생토 1, 재활용 1 이렇게에다가요. 지렁이 분변토 새로 사온 흙 있죠. 그거를 10% 정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30, 30, 재활용 30, 그거 새로 구매한 지렁이 분변토 10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잘 비벼놨어요.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비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화분은요 여울 꽃무리 분이라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도동이다 여기에서 팔고 있는 2만원짜리 여기에다가 3개를 합식을 하려고 해요. 아래에다가 란석 배수층을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무슨 꽃이든지 배수층을 넉넉하게 깔았고요. 위에다가 요 버무려 놓은 흙을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채워놨어요. 한번 뽑아 볼게요. 이거 상태가 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이 어때요? 너무 좋죠. 이렇게 밭흙으로 되어 있어요. 구매한 흙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심으실 때는요. 다 분을 다 안 털어도 됩니다. 조금 안에 또 포트가 작은 포트에 있다가 옮겨졌는지 한번 안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조금 좀 작은 포트에 있다가 옮겨졌네요. 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털어볼게요. 자, 옮겨졌는데 안에 게요. 흙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 그냥 다 안 털고 이렇게 적당히 털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안에 털어 봤으니까요. 저만큼 요만큼 많이 털지 말고 그냥 요렇게 정리만 해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옮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텐데요. 흙은 조금만 이렇게 더 얹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3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다른 거 이제 요 상품이 아니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요. 흙이 이렇게 좋으면은 분갈이를 해서 다시 털고 안 해도 되겠지만은 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세요. 이렇게 분갈이 하셨다가 나중에 꽃 다 보고 나서 4월 달쯤에 가가지고는 다 털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녹지 않고 또 한 2, 3년 분갈이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보통 화분을 예전에 키울 때 크게 사용하면은 한 5년 정도도 제가 분갈이를 않고 그냥 이렇게 키우거든요. 요런 흙이 좋은 상태라면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매하셔서 흙이 안 좋고 상토다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면은요 연탄가리 방법으로 하세요. 할 때 요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수도불 이렇게 멈추시고 일단 분갈이를 연탄가리 방식으로 하셨다가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목일 정도에. 자, 요런 상태로 3개를 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자, 바깥에다가 이제 준비해 놓은 비벼 놓은 흙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라쌀이는 배수만 잘 되게 하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무난하게 제일 잘 자라는 아이가 이 보라쌀입니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마사로 복토를 좀 할게요.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무거운 걸로 이렇게 복토를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 줘볼게요.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물을 주면 흙이 자, 이렇게 숨이 죽죠. 숨이 죽으면서 그 새흙하고 또 기존 이렇게 뿌리에 있던 그 흙이 착 밀착이 공기가 쫙 빠지면서 밀착이 잘 돼야지만이 뿌리 활착이 굉장히 또 잘 됩니다. 자, 저는 이게 화분이 조금 요 세포기를 심기에는 지금은 좀 적당한데요. 나중에 크면 요 화분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조금 좀 올라오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게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로 쳐줘도 괜찮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자꾸 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흙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가라앉았죠?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그 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흙이 쫙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서 공기가 쫙 빠지면서 밀착이 잘 됩니다요.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가 되는데요.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요. 화분 이렇게 분갈이 하셔갖고 많이 가라앉았죠? 이런 식으로. 자, 손으로 약간 요런 데를 눌러 주셔가지고 바깥에 뿌리 없는 부분에 있죠. 이렇게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많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다 됐어요. 흙 많이 가라앉았죠. 자, 뿌리가 약간 좀 흙을 정리하는데 뿌리가 약간 좀 끊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미름 몰약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좀 흙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요. 분사도 이렇게 해주세요. 물이 잘 내리게요. 그리고 세균이나 이렇게 침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막아줍니다요. 뿌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조금 건드리기는 했어도 많이 털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20알 정도를 이렇게 세 군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얹어줍니다. 영양제 어떤 거 쓰시나요? 하는데 영양제 3개월에서 6개월짜리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영양제들이 성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제로 나오는 거는요.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기간이 있죠. 기간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꽃이 한 2개월 정도 피어요. 이 굉장히 길게 기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이걸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짜리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여기 겉에가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 돼요. 물 좋아해요. 물 말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영 잡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늘어져서 이렇게 휘영청청 하잖아요. 이것도 많이 늘어져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요 봉 하나 세우고 이렇게 묶었어요. 빵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잡아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화분에 이렇게 3포트 정도 이렇게 심었는데도 여유감이 있어요. 4개 뭐 이 정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화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시다 보면 어느 정도에 가면은 꽃이 이제 개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개화될 무렵에는 햇볕 양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는요. 그래서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햇볕이 가장 많은 곳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지금 분을 조금 더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밝은 그늘에 이렇게 두셨다가 햇볕 양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서 꽃을 봅니다. 아무래도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방그늘에서보다 햇볕 양이 많을수록 꽃의 색감이 화려하고, 말하자면 제 본연의 색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라쌀이라든지 핑크쌀이 이런 것들도요. 본연의 색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는 꽃이 필 때는 햇볕 양을 많이 보는 게 좋고요. 꽃이 다 지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꽃대 다 떨어지면 이 꽃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느 정도 여기 밑에서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 하실 때는 하나, 둘 겨드랑이 놔두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한 3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겨드랑이에서 또 나무가 이파리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나가요. 얘는 나갈 때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석 무렵까지는 잘라줘도 괜찮아요. 쭉 해서 이제 올 추석까지 여름에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줄기 형식으로 나가는 거를 추석 무렵까지 잘라주면 괜찮은데, 자르실 때 항상 이파리를 1개, 2개 놔두고 잘라야 밥이 많아지면서 풍성해집니다. 너무 바짝 자르면 하나 넘기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르실 때는 잎을 1, 2개, 많이는 3개 정도 놔두고 순을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 줄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기가 나가요. 이 보라쌀에는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 줄기가 나가면은요, 요거 하나만 놔두고 따주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놔두고 이걸 잘라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 나오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줄기처럼 계속 뻗어 나가요. 그러면 이 줄기를 잎을 1, 2개 정도 놔두고 잘라야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고 그럽니다요.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보세요. 잎이 하나 나오니까 여기에서 줄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꽃대가 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울너울 자랍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저도 여기 손을 이렇게 잘라줬어요. 나오는 게 요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너울너울 이렇게 나가서 가지치기 할 때는 여기 이제 꽃 다지고 나면은 1, 2, 3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서 이제 겹까지 잎순이 나와서 또 이런 줄기가 많아져서 풍성하게 또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이거 이제 줄기 자르는 거를 이제 스톱을 하시면 가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꽃눈이 맺혀서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보라쌀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요.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란 아이가 이 아이예요. 가지치기만 정확하게 해주면 꽃눈도 잘 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